안녕 얘들아, 꽈쌤이야. 오늘은 분자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이야. 저번 시간에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분자는 어떤 건지 보면 먼저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자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의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는 수소 2개, 산소 1개가 있어. 이렇게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려면 H2O라는 수소 2개, 산소 1개가 모여야지만 물이라는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돼.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인 H2O 이런 자체를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 따로 산소 따로 얘기한다면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가 있냐면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또 적어 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물 분자의 같은 경우 H2O, 수소 2개, 산소 1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그런데 똑같은 수소 2개가 있지만 산소가 개수가 차이가 나네. 수소와 산소 똑같이 결합하고 있지만 얘는 산소가 1개고 얘는 산소가 2개가 되어 있어. 이거는 물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전혀 물 성분과는 전혀 다른 과산화 수소라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돼. 이거 말고 또 다른 예도 있는데 우리가 들여 마시고 있는 산소 같은 경우 O2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오존이라는 것은 O3야. 산소 입자가 3개가 모여서 오존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 산소와 O3인 오존은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도 다른 물질이 되고 또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개수가 다르게 결합되어 있으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물이라는 게 있지. 얘를 분해를 했어.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게 되거든. 지금 우리 안 배웠지만 선생님이 화학식을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을 쓰려면 여기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만 해볼게. 자, 물이라는 걸 분해를 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어. 이렇게 되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 수소와 산소는 처음에 물과 같은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게 되면 물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다시 분자를 정리해 보자면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여러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따지고 보면 분자의 수가 원자의 수보다 훨씬 많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지. 이거 두 개의 예를 봤었고
세 번째는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분자 모형을 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원자 모형처럼 분자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해서 확대를 시켜 놓은 거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분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탄소 원자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은 산소 원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산소지. 그 다음에 까만색은 탄소야. 그럼 이거를 모으게 되면 CO2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된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쓰게 되면 CH4 이렇게 쓸 수 있어. 개수를 쓸 때는 밑에 작은 첨자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아까 했는 과산화수소인데 과산화수소는 빨간색 산소 2개, 그 다음에 하얀색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쓸 때는 H2O2라고 볼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건 다 분자들이야. CO2, CH4, H2O2 이런 것들은 다 분자라고 보면 돼. 여기 다시 나왔네. 다시 쓸게. H2O2고, 자, 얘가 바로 산소 1개에 수소 2개네. H2O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N 하나에다가 질소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NH3라고 하고, 얘는 읽을 때 암모니아라고 읽어줘.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분자가 예로 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분자이고 분자의 화학식들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어. 이산화탄소 하면 CO2, 과산화수소 H2O2 이런 식으로 모두 암기를 해줘야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물질의 표현을 볼게. 원소기호라는 게 있네.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건데 예전에는 막 그림식으로 나타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연금술사는 금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은은 이런 식으로 달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했었대.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원소기호라는 알파벳으로 쓰고 있지.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은 베르셀리우스가 제안을 했어. 베르셀리우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를 제안을 했고 원소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을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볼까? 수소를 영어로 쓰게 되면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앞자를 따서 수소를 뭐로 정하자, H라는 원소 기호로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헬륨은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헬륨을 쓸 때 H라고 정하려고 봤더니 수소가 먼저 H가 정해져 있었겠지. 그러면 똑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H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적당한 걸 하나를 뺐어. 그래서 헬륨은 HE라고 정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원소 기호에 이름을 붙이고 원소 기호를 정하게 된 거야.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로 된 원소 기호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첫 대문자가 똑같을 시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다음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여러 가지 원소 기호를 보면, 자, 수소가 있지. 수소는 H, 헬륨은 HE. 두 번째 자는 소문자로 써줘야 돼. 자, 리튬은 Li, 베릴륨 Be, 붕소 B, 탄소 C, 질소 N, 산소 O, 플로린 F, 네온
Ne, 나트륨 Na, 마그네슘은 Mg, 알루미늄 Al, 유소 Si, 이는 P, 그 다음에 황은 S고 염소는 Cl, 아르곤 Ar, 칼륨 K, 칼슘 Ca, 철은 Fe, 금은 Au, P는 납은 Pb, 구리는 Cu, 아연은 Zn.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개를 외워서 썼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외워줘야 돼.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이 쓴 여러 가지 원소 기호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거를 암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면 앞으로의 화학 공부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원소 기호랑 원소 이름을 잘 암기를 해서 앞으로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꼭 외워줘야 돼. 그리고 저번에 잠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원소 기호에는 원소 번호라는 번호를 붙여줬어. 지금 여기에서 차례대로 선생님이 해놓은 건데 수소가 1번, 헬륨 2번, 리튬 3번, 베릴륨 4번, 붕소 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줬어. 그래서 8번, 9번, 9번, 10번. 18, 19. 이렇게 20번까지 번호를 붙여줬고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을 외워주면 가장 좋은 것 같아. 철과 금, 납, 구리, 아연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원소 번호까지 알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 알아두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차례대로 외워서 암기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여러 번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암기할 수 있을 거니까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 수업 듣기 전에 꼭 외워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래. 자, 이번에는 분자식이야. 분자식이 뭘까? 분자를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식 중에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면 화학식이 분자식보다 더 큰 개념이겠지. 분자식을 화학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할 수 있어. 분자식도 화학식의 일종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물이라는 분자식이 있으면 얘는 화학식으로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분자식을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어떤 건지 잘 확인해서 분자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어. 자, 분자식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일단은 중간에 있는 빨간색이 산소 5야.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소거든. 이거를 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쓰는 거야. 그러면 H와 O가 있으니까 HO 이렇게 써주게 되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게 쓰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H2O. 자, 얘는 한 개 있는데 산소는 한 개 있는데 한 개를 굳이 써야 될까? 보통 한 개는 생략을 해주게 되잖아. 그래서 한 개는 안 써도 좋아. 이렇게 빼서 H2O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O, 그 다음에 H, 얘도 O, H인데 일단 원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H와 O가 있어. 원자의 종류는 H와 O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먼저 봐야 돼. 분자 한 개를 봤을 때 H가 두 개니까 E, 그
다음에 산소는 한 개니까 1만 써주고 생략을 해주지. 1은 생략을 해주지.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몇 개가 있는 거야? 분자 2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2를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 분자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는 요 앞에 개수에다가 2 앞에 2개를 붙여주면 돼. 만약에 이게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하나 더 있게 되면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3개의 H2O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자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분자식을 따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데 수소 같은 거는 자, 분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로 나타내 줘야 돼. 수소를 원소규로는 그냥 H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분자식이기 때문에 분자로 나타낼 때는 H2 수소가 2개 붙어서 움직이는 H2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산소는 O2 그 다음에 질소는 N2 이렇게 적어줘야 돼. 염화수소는 HCl, 물은 우리 계속 있잖아. H2O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암모니아는 아까 모형을 본 것 같아. NH3라고 해주고 메테인도 CH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황산은 조금 더 복잡해서 선생님 마지막에 적었는데 H2SO4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황산 같은 경우 조금 여러 개가 많이 원자의 수가 많이 붙어서 만들어진 건데 나머지 수소, 산소, 질소, 염화수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것들은 분자식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써져 있는 이런 것이 분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주의하기에서 한번 보면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이야. 일단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랑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는 분자가 아니야. 분자는 지금 얘를 그린 게 바로 구리를 그린 거거든. 구리. 그 다음에 얘는 한 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잖아. 나트륨과 염소를 1대1로 반응하고 있는 건데 지금 NaCl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쓰면 염화 나트륨을 나타낸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 분자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얘는 분자가 아니야. 정말 주의해 줘야 돼. 분자가 아니야. 그래서 NaCl이 분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틀린 문장이고 그 다음에 구리를 분자식으로 쓰면 CU다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린 말이야. 왜냐면 분자는 독립된 분자의 입자로 가지고 있어야 돼. 독립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입자들이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연속해서 쭉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지금 위에서 얘기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은 독립돼서 나타낼 수 있어. 물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구리, 그 다음에 뭐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은 독립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트륨 100개, Cl 1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약분이 돼서 그냥 일정한 개수부로 NaCl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일 뿐이지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낸 한 개씩만 반응해서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와 분자가 아닌 거를 꼭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어. 자,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볼게.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분자의 종류야. 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 자, 물이라는 분자가 있어. 그러면 H2O 이거는 물 분자구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분자의 총 개수야. 자, 여기에 만약에 2라고 적혀 있으시 물 분자 몇 개? 2개라고 알 수 있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의 수라고 되어 있잖아. 분자 1개를 이룬다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2분자가 있지만 1개만 보면 돼.
분자 한 개로 따지면 H2O고 원자의 수가 수소 2개, 산소 1개 해서 원자는 총수 3개라고 보면 돼. 되겠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나중에 문제 뒤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풀어보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예를 들어볼까? 자, 3CO3.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거의 분자의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 종류가 뭐야? CO2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산화탄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분자의 종류를 얘기해 주면 되고, 자, 분자의 총 개수. 총 개수는 몇 개인가 물어봤을 때, 이게 분자잖아. 그럼 분자의 개수 총 3개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네, 탄소와 산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자 한 개,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 분자 한 개라고 하면 CO2를 얘기하니까 총 요거 탄소 한 개, 산소 2개 이렇게 해서 3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를 이루는, 지금 여기에 예시로 써져 있는 3CO3, 3CO2의 총 개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한 분자당 3개니까 이런 게 3분자가 있으니까 총 몇 개? 9개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대답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될 것 같아. 자, 오늘 배운 것은 분자야. 분자에 대해서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물질에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 여러 가지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분자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자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리나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에 이온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 지금까지 한 거 앞에서부터 쭉 보시고 이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